알고 하는 미래시 알타미. 알고 하는 미래 입시 아람이. 야!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래 오빠 찍기다시. 네, 왔습니다. 저 방송 녹음 너무 오랜만인데 네. 겨울 특강에는 네. 할 시간이 없어서 맞아.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음. 녹음하게 됐습니다. 지금 녹음을 하는 요 시기가 추합이 끝난 시기예요. 정시 추합이 끝난. 네, 그래서 확실하게 올해 입시가 끝났다, 안 끝났다 이렇게 정해지는 시기인데, 일단 제일 마음 아프신 분들은 예비 1번으로 끝나신 분들이죠. 이 예비 1번은 어쩔 수 없어. 정말 너무 슬픕니다. 근데 올해 예비 네. 홍대 예비 1번은 좋았던 거 아니에요? 1번 빠졌다고 그랬어. 네, 빠졌다는 얘기를 야, 들었는데. 네. 전설이야, 전설 그건. 근데 뭐 매년 한 명씩 빠지긴 하는데 안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다행히 뭐 더 빠졌을 수도 있고, 저는 뭐 내년에 올해 이제 확인해 봐야죠. 아니, 예비로 가지 말고 한 방에 가, 한 방에. 네, 그래서 이 예비로 붙는다는 건, 그러니까 그리고 예비 1번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렇지. 네, 진짜로 잘하면 그 마지막 합격자하고 동점일 수도 있어. 그렇지. 네, 근데 점수가 동점일 때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어떤 뭐 실기 점수가 조금 더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발하는 학교도 있고, 뭐 국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학교도 그것도 있거든요. 다 똑같이 되면 어떻게 보면 줄 알아요? 실제로? 나이? 생일 빠른 것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동점이 네, 나오면. 네. 그래서 예비 1번은 너무 슬프지만 사실 굉장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냥 대학이라는 건 근데 정원 안에 드느냐 못 드느냐 이 싸움이라서 그렇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힘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그러면 올해 새로 입시를 시작하는 학생 그리고 다시 하는 학생들은 내가 어떤 실기 전형으로, 그러니까 어떤 전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실기 전형이냐, 그 다음에 비실기 전형이냐, 이 두 개의 고뇌의 시간을 겪고, 그리고 한 번 하신 분들은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기냐 비실기냐,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으냐. 일단은 비실기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 아니에요? 그래도? 실기도 공부를 잘하는 학교도 있죠. 서울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거 말고 네, 일반적으로는 그죠? 네네. 비실기가 그래도 좀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 네. 점수가 좀 되는 학생들, 네네. 그죠? 과거에는 미술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미대를 가야 한다고 하면 사실 실기를 무조건 해야 됐거든. 근데 요즘엔 아니에요. 요즘에는 비실기도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하고 뭐 오늘은 그냥 큰 틀에서만 얘기할 건데, 일단은 크게 어떻게 실기와 비실기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미대는 근데 실기지. 실기인데 실기지. 장원급제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런 실기, 옛날부터 있던 게 실기 시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큰 틀의 전형 방법하고 왜 실기와 비실기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정도, 큰 맥락에서만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자, 실기 전형 중에 이제 수시, 우리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누는데 실기 전형 수시는 보통 이렇게 3개 정도 있어요. 다단계 전형. 아메이. 네. 그거 애들은 알까? 다단계 정도 알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일괄 합산 전형. 그 다음에 실기 10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단계는 말 그대로 단계를 걸쳐가면서 애들을 모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수시에서 다단계라고 하면 1번은 내신 성적이에요. 교과의 성적 플러스 뭐 출석 성적, 이런 걸로 1단계에서 학생들을 정원의 몇 배수 선발을 할 거야. 우리 성적으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실기를 보게 되는데, 그 실기를 봐서 1단계 성적하고 실기 성적하고 일괄 합산하는 방법을 갖고 있는 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다단계 전형을 통과하면 2단계는 그냥 실기 100. 그러니까 너가 1단계에서 어떤 성적으로 통과했는지 우린 관심 없어. 1등으로 통과했든 꼴등으로 통과했든 다 똑같아.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돼. 넘어가기만 하면 이제 너넨 실기 100이야. 실기로 싸움 나는 거야 이제. 이거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괄 합산이던 실기 100이던 실기가 중요한 거겠죠. 실기 전형은.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약간 맞다이 뜨는 거 아니야? 이보세요. 네, 그래서 실기 전형이니까. 근데
다단계 전형은 일단은 내신 성적이 좀 좋아야 되겠죠. 그 학교를 1단계를 통과할 정도의 점수. 네. 그리고 일괄합산 근데 저 다단계는 근데 좀 상위 대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아무래도 저것도 되게 매력 있네. 매력 있죠. 공부 어느 정도 커트라인만 넘어가면 네. 그 뒤로는 그냥 그림으로 그쵸. 붙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저기가 다단계니까 일단은 일반적인 수시 경쟁률에 비하면 낮죠. 뭐 10대 1, 20대 1, 뭐 요 정도 되니까 어디는 5대 1, 뭐 이렇게도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시 경쟁률에 비하면 좀 낮은 편이다. 통과만 되면. 네. 그리고 일괄합산은 있습니다. 일괄합산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그냥 내신 성적 플러스 실기예요. 그냥 전형적인 방법이네. 네, 전형적인 방법이고 제일 많은 대학교들이 선택하는 방법. 네. 그래서 저기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지원하죠. 저 전형으로. 왜냐면 제일 많은 군이고 학교에 이 수준별로 되어 있는 학교들도 많고. 저게 상위권 대학교도 있고 하위권 대학교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실기 100이에요. 저거 없어요, 공부? 저건 아예 공부 없어요. 근데 저것도 인서울에도 저걸 선택한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그다음에 이렇게 뭐 지방 뭐 이렇게 해서 실기 100인 학교가 있는데 인서울이라고 하면 경쟁률이 세겠죠. 그렇죠. 네, 실기 무조건 100이니까. 네, 그래서 저거는 좀 약간 경쟁률로 따지면 거의 헬 오브 헬입니다. 그렇지. 누가 올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요렇게가 보통 수시 실기 전형의 방법. 네, 이렇게 크게 있고요. 뭐 세부적인 거는 다음에 얘기하려고 네, 합니다. 비실기 전형의 수시는 이렇게 두 개예요. 종합과 교과. 크게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종합은 말 그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얘기하는 거라서 보통 종합은 서류, 그러니까 생기부를 토탈 다 보는 거예요. 학생이 갖고 있는 고등학교의 모든 생활을 다 보는 거예요. 모든 전과가 출석, 있는지 인지, 교과, 그다음에 전과가 관련된 활동, 그다음에 행동 특성 이런 거 다 보는 게 종합이에요. 이게 많겠네요, 학교들이. 이거는 상위 대학교도 많고, 그다음에 중상위권 대학교, 하위 대학교 뭐 상관없이 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좀 많은 편이고, 요것도 이제 1단계를 통과하면. 그다음에 2단계로 갑니다. 2단계에서는 네가 낸 서류 100.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서류 100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는 단계가 없는 건데 종합은 두 개의 종류로 나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는 서류 100이라고 해서 그냥 네가 낸 서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합불이 갈려요. 네가 낸 생기부로 합불이 갈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너가 낸 서류에서 1단계로 뭐 3배수나 5배수의 정원의 그 정도의 배수로만 모집을 한 다음에 2단계로 면접을 보는, 자기 성적이 조금 보통 부족한 학생들이 서류 100보다는 요 면접 전형을 조금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안 끝나고 면접을 보니까 면접으로 좀 뒤집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근데 그렇게 많이 뒤집혀요? 면접에서? 사실은 많이 안 뒤집습니다. 그죠? 네, 완전히 안 뒤집혀요. 그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면접이 아니라서. 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좀 면접이 어렵거든요. 그래요? 네. 자체가? 네. 그래서 홍익대 면접은 사실 요즘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기준으로는 거의 1년 준비해야 돼. 진짜? 네. 어려워요. 문제 자체가? 문제 자체도 뭔가 좀 디테일한 걸 물어봐요? 네. 네. 문제 자체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림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간단하게라도 그림을 그리는 면접이어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또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홍대 면접은 어려워서 홍대 면접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건 뒤집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미술만 딱 물어봐요? 아니면 뭐 좀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미술만. 딱 미술만. 네. 근데 다른 학교의 면접은 대부분 이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해서 네가 낸 서류 안에서 그냥 대화로 하는 면접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게 많이 하죠. 그래서 대부분 면접은 그건데 홍대랑 뭐 세종대, 경기대 보통 요런 데가 약간 실기 비슷하게 보면서 면접 보거든요. 그 세 개 대학교만 조금 면접이 어렵고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학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빡시네. 나는 저렇게 그 면접 그렇게 하면 되게 애들 부담되겠네요. 그래서 비실기도 사실은 비실기 전형을 본인이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홍대 면접을 준비한다고 하면 사실 실기 비슷하게 해야 돼요. 그러겠네. 네, 비실기라고 완전한 비실기가 아닙니다. 물어보고 하면 그거 얘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과는 말 그대로 교과 성적만 보는 거예요. 저기에서 보통 교과는 학교장 추천이라는 어떤 추천서를 받아야만 보통 이제 지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원 조건이 그렇게 붙는 경우도 있어요. 과목은 자기가 정해요? 아니 학교에서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영수탐이라든지 그렇게. 구경탐이라든지. 왜 체육은 안 들어가는 거야? 요즘에 미술체육은 선택이잖아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그거 너무 오랜만인데. 그래서 교과는 말 그대로 학교의 어떤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못하지만 성적이 매우 우수한 애들은 저 교과 전형을 선택하기도 해요. 그렇구나. 근데 뽑는 학교가 사실 많진 않습니다. 왜냐면 미대다 보니까 저 전형을 선택한 학교가 많진 않아요. 그래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핫한 학교는 이제 성신여대. 네, 성신여대가 좀 그러니까 올해 대학을 간 2025학년도에서는 저 교과 전형이 새로 생기면서 그리고 수학도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저거를 많이 애들이 지원했었죠.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기 전형 정시는 또 이렇게 또 세 단계로 나뉩니다. 거의 비슷하죠. 수시랑. 네, 그래서 다단계 마찬가지입니다. 다단계 수능 성적으로 이제 다단계로 배수를 짜오르고 그 다음에 수능 성적과 실기로 일괄 합산한다든지. 그다음에 실기는 보되 면접까지도 보는. 그러니까 그림을 설명한다든지. 근데 이 면접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압박 면접이나 이렇게 막 어려운 거 아니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본 실기. 그냥 그거에 대해서. 본 그림에 대한 실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전공과 관련된 혹시 관련된 면접. 그 정도의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정시의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보는 학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면접인데 좀 가산점이 없어요? 뭐 언어. 면접 점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다들 저걸로 할 때 영어로 한다든지. 그런 거 중국말로 한다든지. 됐어요. 한국어로 이렇게 시작한다든지. 그다음에 일괄 합산 똑같습니다. 이제 수능 성적 본인의 수능 성적 플러스 실기 성적 제일 많죠. 네. 그리고 실기 100. 저 일괄 합산인 게 그냥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거죠. 뭐 실기 40, 수능 60 뭐 이런 느낌. 아니면 반대로 공부 60에 실기 40 뭐 이런 거냐. 그리고 실기 100은 말 그대로 실기 100입니다. 이것도 실기 100입니다. 근데 저 정시 실기 100은 앞에 그러면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요? 수능 성적이 아예 안 들어가요.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수능을 안 봤어도 볼 수 있어요? 그럼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진짜 실기 100이야. 그럼 취미반처럼 해서 진짜로 그냥 그때 할 때 실기 봐가지고 붙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와,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이제 실기 100은 정시에서는 사실 아주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도 할 수 하지만 있다. 있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나쁜 대학만 있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면 저런 거는 사회생활 하다가 예를 들어 실제로 그림만 만약에 그리고 싶고 시간이 안 돼서 못한 분들은 저걸 할 수도 있네요.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저기도 경쟁률은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일단 가능하다는 조건은 가능해요. 저런 것도 있구나. 네, 실기 100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비실기의 정시. 비실기의 정시는 요것도 수능하고 다단계로 나뉘는데 수능 100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정시니까 이제 수능 성적만 본다는 거죠. 100%. 거기서 국영탐만 들어가냐, 국어, 수학, 영어 탐구냐, 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저렇게 두 종류만 거의 미대는. 그 다음에 좀 얘기할 거는 예전에는 비실기, 수능 비실기라고 하면 이제 수능 성적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대를 준비하는 애들의 일반적으로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 못해. 그러니까 수학을 빼야 돼. 국영탐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선택지가 너무 없고 그 다음에 국영탐만 들어가는 학교는 성적이 너무 높아. 너무너무 높았는데 요즘에는 좀 늘어났습니다. 학교가. 그러니까 늘어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자율전공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든 요즘에 들어가면 전공이 없어. 내가 원하는 전공을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학부로 뽑아서. 학부라기보다 전체 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모든 전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율 전공이 거의 모든 학교에 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국영탐만 들어간 학교, 국수 영탐만 들어간 학교 이렇게 좀 나뉘긴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자율 전공으로 들어가서 미대를 선택하는. 우와. 그러니까 우회로가 있는 거지. 그렇구나. 그래서 비실기들이 야. 많이 오겠구나. 네. 그런 게 요즘에 좀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다단계 그리고 여기에 미할보 붙는 거는 사실 거의 홍대. 네, 홍대만이 거의 유일한데 저기는 수능도 보는데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다시 또 마치 자기소개서랑 비슷한 활동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까다롭지. 한 번 더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전형입니다. 보통은 요 정도인데 보시면 지금 이렇게 겉핥기만 한 거거든요. 네, 지금 그렇죠. 상세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치. 어떤 대학교가 뭐만 어떻게 있다. 하고 이런 거를 하지도 않았는데 전형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전형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요즘은 어떤 전형으로 내가 준비를 하느냐부터 고민인 거예요. 예, 뭘 선택해야지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거지? 이 고민이 있는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근데 그거는 부모님들도 계속 아직도 하고 있어. 기준은 결국에는 성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성적하고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는데 1번은 선정입니다. 이게 수시 성적은 내신 성적이죠. 정시 성적은 수능 성적이죠.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1, 2등급에 가까우면 비실기를 거의 선택하는 거의 똑같다는 거고. 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급의 기준이. 그러니까 1, 2등급에 가까우면 수시든 정시든 비실기 쪽인 거고. 그냥 그렇게. 그다음에 6등급 이하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실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럼 갈림선이 약간 한 5등급으로 잡아요? 4등급? 보통은 제일 애매한 애들이 3등급이에요. 왜냐면 3등급은 비실기와 실기를 좀 이렇게 중첩되는 경우가 있어, 학교가. 학교 때문에. 한 3등급 때에서 비실기로 선택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오히려 3등급은 근데 실기 전형이 훨씬 더 많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1, 2등급도 그러면 100% 다 비실기만 하냐? 아니죠. 네, 실기 전형을 선택하는 애들도 있죠. 네,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근데 이제 4, 5등급, 6등급 이하 뭐 이래 버리면 거의 이제 실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4등급 이하면은 그냥 실기 준비한다 생각하고. 실기는 거의 무조건 해야 거의. 되는. 네, 비실기로는 거의 답이 없는 네, 상황인 거죠. 1, 2등급도 근데 실기를 준비하는 데는 이제 저기죠. 서울대나 홍대. 네. 네. 실기를 반드시 하는 학교들 때문에. 통계로 한번 보려고요. 왜냐면 왜 통계를 왜 가져왔냐면 이제는 비실기로 뽑는 학교가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비실기가 많아? 그러면 내가 굳이 고생해서 실기를 안 해도 되네? 라든지 차라리 공부만 하는 게 속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로 그러면 봐보자. 뭐가 더 유리한가? 그렇지.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통계는 일단 작년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올해 통계는 안 나왔고 이거는 이제 월간 아트앤디자인에서 나온 통계거든요. 네, 거기서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기대학은 79개, 그다음에 교과가 49개, 수시에서 그다음에 학종이 45개입니다. 그래서 수시 디자인에서는 대학교가 저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모집 인원인 저 정도 돼 있는 거고 지원자하고 그다음에 경쟁률 보면 실기가 한 10대 1 정도, 그다음에 교과가 5대 1 정도, 그다음에 학종이 12대 1이죠. 그러면 교과와 학종은 비실기죠. 네. 근데 교과가 왜 저렇게 현저히 낮냐? 학교장 추천도 있겠지만 애들의 성적이 매우 높아요. 교과만 보다 보니까 다른 게 없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는 성적이 좀 높은 이유가 하나 있고, 그러면 보통 이제 교과는 사실 학교가 49개나 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통 저 교과에서는 이 수도권 내 인서울 지역에서 많이 없어요. 사실은 저 49개는 거의 지방, 경기 아래로 좀 많이 있고, 인서울 쪽으로는 있긴 있지만 아주 많지는 않은 거죠. 학종은 요즘에 애들이 많이 선택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모집 인원이 상당히 적어요. 그러네요. 네, 훨씬 적고 너무 적네, 근데 진짜. 그다음에 지원자는 많다 보니까, 그리고 경쟁률이 생각보다 이제 요즘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과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올라갔고, 모집 인원은 적은데 지원자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소위 스펙, 이게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학종을 생각한다, 난 학종을 하겠다라고 하면 상당한 스펙을 3년 동안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학종, 비실기, 뭐 내가 실기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 쉽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네, 실기 학종도 해야겠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난수가 네. 확률이 그래도 실기를 해석하는 게 훨씬 그래도 좀 낫네. 너무 안 뽑네. 네, 모집인원이 적어요. 네. 그다음에 실기 이거 할까요? 예, 실기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안 뽑고 가기가 힘들고 경쟁이 너무 세. 저 10대 1은 말도 안 돼라고 하는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10대 1이 아니죠. 왜냐면 상위권 대학은 당연히 경쟁률이 몰리고 비인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 10대 1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평균의 법칙인 건데 결국에는 본인이 다 상위권 대학교만 쓰면 당연히 갈 확률은 낮을 수밖에 없죠. 예, 그냥 그런 얘기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실기를 모집하는 대학이 더 많고 모집 인원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예, 예, 공예과도 거의 비슷하죠. 예, 와, 진짜 많이 안 뽑는구나. 예, 그다음에 모집 인원 보면 교과와 학종은 거의 실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적죠. 저게 지금 전국이에요? 전국이에요, 전국. 와, 예, 전국 단위로 교과를 23명 뽑는다고 전국 대학교에서? 네, 4개. 와, 이거 뭐 안 뽑는 거네 그냥 네. 이거는. 그럼에도 경쟁률은 저거밖에 안 돼요. 아니 근데 그런데 성적이 매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없어요, 사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비실기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은 많지는 않아요. 너무 빡시네. 그리고 학종도 마찬가지. 많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실기 전형은 여전히 그래도 경쟁률은 센데 모집 인원이 어쨌든 많다. 밑에 거에 비하니까 많네. 근데 이것도 경쟁률이 아까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사실은. 그렇구나. 네. 수시에서 실기 전형이 경쟁률이 엄청 높다는 건 다 아는데 학종도 엄청 높아요, 사실. 모집 인원이 적어서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너무 빡시다. 네, 대부분 이렇게 뭐 수시 비실기로 합격했어요, 학종을 합격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더 훨씬 더 쉽고 좋은 방법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스펙 쌓는 거 정말 힘듭니다. 다음은 이제 서양화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전 디자인 전문이지만 서양화는 어떤가 봤더니 교과 봐봐요. 경쟁률은 낮은데 네, 되게 적고요. 물론 이게 작년이긴 해요. 네. 그리고 학종도 많진 않고 오히려 학종 경쟁률이 더 높죠. 서양화 쪽은 네, 실기보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애들이 회화 쪽보다는 디자인 쪽 계열을 많이 선택하죠. 학원에서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기 전형을 뽑는 학교는 있는데 이걸 준비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는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오히려 낮아지고 학종은 모집 인원도 적은데 이거를 그냥 굳이 실기 학원을 안 다니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좀 있고. 야, 이거는 뭐 진짜 만점 아닌 이상 지원하기 힘들겠는데? 그래서 이 학종이든 교과든 내신 성적이 굉장히 높아요. 와, 네, 높아야 돼요. 와, 대단하다 이거 진짜.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일일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뭐 제 기준으로 나눈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아트앤디자인이라는 월간 잡지 네, 여기서 나온 통계를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실기를 선택할까요? 네, 요걸 한번 고민해봤어요. 요즘 애들이 왜 우리 때는 무조건 실기. 아니 비실기가 없었죠. 그쵸. 비실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실기로 뽑거나 또는 우회로가 있어가지고 비실기로 선택을 애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3개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노력의 배신이. 무슨 노력의 배신이냐면 실기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결과가 안 나오니까 내가 실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적이라는 거는 내가 맞고 틀리다가 확실하죠. 네, 어떤 문제를 풀었고 그죠, 정답이 있죠. 확실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 점수에 못 미쳐서 내가 이 대학교에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확실한데 실기는 모르겠는 거야.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또는 나는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덜썩 붙거나 뭐 이런 변수들이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애들이 나는 이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이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배신을 당하기가 싫어져. 차라리 확실한 게 좋은 거야. 요즘 학생들의 마음은.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납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납득이 안 되는 실기의 그 모호한 기준을 학생들은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애들이 오해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모든 대학교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맞은 성적으로 지원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닐 확률도 높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학원의 선생님 또는 컨설팅을 해주는 누군가가 잘못 컨설팅 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기 때문에 떨어진 것만은 아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실기의 점수는 전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경쟁률이나 뭐 그다음에 학교의 그 실기 반영 그 A, B, C, D의 어떤 퍼센테이지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본인이 잘했음에도 떨어지는 구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실기의 평가가 너무 모호하고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기에는 과한 해석일 수 있어요. 제가 하나 얘기 드리면 실기장 가서 그 실기 점수 매기는 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공정해서 맞아요. 거기에 모셔서 평가하시는 교수님들이 어떻게 보면 20년 30년의 그림만 본 사람들이 한 뭐 10명 15명이 모여서 그걸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그들끼리 갈리는 거는 A뿔이냐 A제로냐에서만 서로 싸우는 취향 정도지 만약에 A를 받을 건데 C를 받아 떨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절대.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거의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보통은 저는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컨설팅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네. 방향을 누가 잘못 잡아줘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을 실수했거나 그렇지 뭔가. 근데 저는 대부분 이 컨설팅이나 이 수능 계산의 실수가 1번이라고 보거든요. 안 되는 점수인데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본 것 중에는 수능 점수가 한참 부족한 애인데 선생이 너 이거 실기 잘하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야. 근데 걔는 실기를 잘해. 심지어 자기도 잘한다고 느끼고. 근데 뭔 예비를 받았어. 근데 이게 그러면 제가 이게 그림 탓인가요? 공부 탓인가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얘는 100점을 맞아도 떨어질 구조야. 하물며 100점이 아니라 110점을 맞아도 떨어져. 그 정도로 점수 차이가 벌어진 애인데 이거를 선생님은 너 실기 잘하면 A뿔 받으면 합격할 수 있어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완전 초 1등하면. 근데 A뿔을 받아도 안 되는 점수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거는 컨설팅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저는 제일 많다고 봐요. 그리고 누군가가 알도 안 되는 점수로 A뿔을 받아서 갔대. 그런 로또 같은 거를 자꾸 바라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네. 입시를. 그렇죠. 그 전에도 저희가 영상에서도 말했었죠. 대부분은 컨설팅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제 비용의 문제라고 봐요.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하는 그 수강료가 비쌉니다. 근데 이 비용이 입시반 기준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한 2, 3천 나와요. 1년에. 그러니까 이 2, 3천을 투자했는데 아까 1번의 문제가 오면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속상한 거고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근데 이 비용의 문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실은 모든 일에는 다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근데 애들은 차라리 미술학원에 쏟을 돈으로 차라리 공부에 쏟으면 더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방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공부에 쏟아서 비실기로 갈 수 있는 성적을 만든다면 최고지. 또는 자기가 비실기로 쓸 수 있는 대학으로 만족만 한다면 저도 당연히 실기를 할 이유가 없다. 라는 게 내 생각인데 이 비용의 문제를 생각보다 요즘에는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하나만 진짜 이거는 뼈 때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한 번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가는 게 비용을 아끼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 저렇게 해가지고 될까?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 나는 공부를 해서 될지 안 될지. 그걸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지. 그래서 요즘 과거에는 사실 비실기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박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비실기를 선택하는 게 도박이 아닙니다. 네. 가나다군에 골고루 쓸 때 있고요. 우회로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만 있으면 그렇지. 저는 굳이 실기를 안 해도 된다예요. 그래서 비용이 너무 실기에
까지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면 진짜 비실기 하세요. 실기까지 하면은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실기를 해서 좀 폭이 넓게 준비를 할 건지 아니면 돈은 좀 덜 들겠지만 공부만 해가지고 갈 수 있는 학교를 딱 정해놓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 정도 감수는 해야지. 네,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비실기 대학 증가입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증가했어요. 최상위 대학교라고 하는 국민대도 비실기로 모집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상명대, 천안이 또 신설해가지고 모집하기도 했고 자율전공으로 학교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미대를 갈 건데 이렇게 우회로 그러니까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자율전공, 상명대 천안도 예체능 자율전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체능 안에서 전공을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건데 이걸 수능으로만 보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좋죠. 근데 그렇게 예체능으로 따로 분리하진 않았지만 전체 학과의 자율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방법으로 대학교를 진학해서 내가 미대로 이렇게 우회로로 가야지 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대학이 증가가 과거에 비해서 증가한 거지. 그치. 실기 전형의 대학보다 많이 증가한 건 아닙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실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1번은 성적입니다. 네. 보통 실기를 보는 대학교들은 수학 반영을 잘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수시에서 학종전형 같은 경우에선 거의 전 과목을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제외한 실기 다단계 전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능에서도 수학이 들어간 학교는 거의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없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성적인 면에서 내가 수학을 못해, 안 하고 싶어 라는 이유 그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인문자연에서 애들이 받는 성적에 비하면 실기 전형으로 쓰는 그 대학은 수능 성적이 좀 낮죠. 그치. 네, 일반적으로 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성적으로 그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조건이 실기라는 부분 때문에 좀 보완이 될 수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1번은 성적입니다. 모험을 너무 하지 말고 자기가 자신을 보면 알잖아. 아니 100점 나오는 애가 공부를 비실기 간다고 엄청 해가지고 400점 맞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판단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이제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랑 돈도 돈인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래서 공부를 애들이 다 열심히 하죠. 근데 열심히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왜 안 나오냐면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나 내가 100점을 받아도 내가 95점을 받아도 100점 받는 애들이 더 많이 존재하면 나는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모든 성적은 상대적이어서 어쩔 수가 없지. 네, 나의 공부 수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몇 퍼센트 안에 드느냐, 그렇죠. 들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한계를 본인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하는구나. 그럼 내 여기서 갈 수 있는 대학이 비실기로는 이 대학인데 실기를 쓰면은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네. 이런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적이 어느 정도냐.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성적대를 유지할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를 예상하고 그거에 따라서 실기 전형을 선택하는 어쩔 수 없이 그림이 좋아서 선택하는 애들도 있죠. 그쵸. 사실은. 그리고 성적이 너무 안 되는 애들은 아까 실기 100% 전형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쵸. 수시던 정시던. 네, 그래서 나는 공부가 너무 싫어. 너무너무 하기 싫어. 근데 그림은 좋아. 라고 하는 애들은 당연히 그냥 실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도 있지. 진짜. 그래서 아예 공부를 포기하고 실기만 하는 애들 진짜 있어요. 근데 너 공부해야 더 가능성이 높아. 야, 실기 100% 전형은 경쟁이 너무 세 라고 해도 선생님 저는 1시간을 공부하는 게 너무 괴롭다. 그럴 수 있어. 그림을 10시간 그리는 건 할 수 있다. 그런 애들이 근데 존재해요.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은 내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선택을 하겠다예요. 어쩔 수 없죠. 네.
자, 두 번째는 대학교가 실기로 선발해서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본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 만약에 고려대야. 근데 고려대가 수시에서는 실기로 안 뽑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뽑아요. 근데 고려대를 쓸 수 있는 내신 성적이 안 되거나 거기에 준비될 서류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난 고려대를 너무 가고 싶어. 정시를 봤더니 실기를 뽑네. 비실기는 없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실기를 하는 거죠. 그치. 네. 그다음에 난 서울대 가고 싶어. 서울대 실기를 뽑아요. 해야죠. 네. 근데 국민대는 가군의 실기, 나군의 비실기야. 그거는 선택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네. 근데 실기로 선발을 무조건 하는 대학교. 사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만 뽑습니다. 그리고 실기로만 뽑습니다. 패션과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목표로 하는 데가 건대면 실기를 무조건 해야죠. 그렇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 네. 이거 뭐 정해진 건데. 네. 그리고 실기로 선발하는 대학교들이 일단 많죠. 네, 많기 때문에 요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네, 선택의 폭이 어쨌든 넓어요. 아까 우리가 그렇죠. 통계를 봤을 때 실기로 모집하는 대학의 수, 그다음에 모집 인원, 네, 준비하는 애들은 많지만 그만큼 많이 뽑아요. 네, 이게 1000명 중에 내가 100등 안에 들래, 10명 중에 1등 할래, 요 차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같은 경쟁률이어도 1등을 할 수 있는 애하고 내가 나는 1등을 못해도 100등 안에 들 수 있어. 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래도 미대 입시가 비실기가 증가했고 의외로도 있고 하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기 전형의 선택의 폭이 훨씬 넓다. 어쩔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폭이 너무 좁은 싸움으로 하는 거는 뭐 잘 되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고민하고 있는 그 정도면은 내가 볼 때는 성적이 애매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실기를 같이 준비하는 걸 좀 추천하지 나는. 제가 뭐 실기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지만 비실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비실기로도 애들 많이 합격시켰고요. 그다음에 굳이 실기를 안 해도 되는 학생들은 비실기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실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올해 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건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나는 실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경쟁률도 심하고 조건도 좀 까다롭고 그다음에 애들의 성적은 또 말도 안 되고. 네. 우리 지금 이 방송이 내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둘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시를 학원 같은 데 가면 네. 무조건 된다고 얘기한다고. 뭐 하면 돼. 뭐 그림 하면 돼요. 이 성적 갖고 갈 수 있어요. 막 이래. 그 얘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뻑 하면 1년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준비를 하실 거면 좀 냉정하게 생각해서 확률이 넓은 싸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그렇죠. 열심히 해서 달려 들어가야지 말도 안 되는 로또 같이 가려고 자꾸 방향을 잡지 마시라. 나는 왜냐면 이게 학원들 가면 다 그냥 마치 그냥 뭔가 그냥 될 것처럼 그런 느낌 없잖아. 나도 옛날 어렸을 때 그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답니다. 네, 본인한테 무엇이 맞는가? 나는 공부가 나는 더 맞다. 또는 나는 그림 그리는 게 더 좋다. 또는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어떠한 유형으로 뽑느냐. 뭐 이런 걸로 선택을 하는 거지. 난 실기에서 실패했으니까 비실기로 해야지. 비실기로 선택해서 실패하는 학생도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에 떠도는 모든 정보들은 대부분 실기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사운드가 크니까 여기에 문제가 정말 많고 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비실기에서는 말이 없는 이유는 하나예요. 납득이 가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네. 근데 실기는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많거든.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죠.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실기 현장에서 막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잔인한 얘기지만 어디도 완벽한 평등의 조건으로 줄 수는 없어요. 석고상 시험을 볼 때 좋은 각도 안 잘나고 장난이지. 진짜 엄청 치열했거든요.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정면 안 걸리려고 막 정면 걸리면 조금이라도 옆으로 갈라. 그리고 근데 그 자리의 운도 어떻게 보면 대학 운이라면 그 형평이랑
안 맞잖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 석고상을. 그렇죠. 근데 그냥 내가 여기 걸렸으면 그냥 잘 그려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했지. 억울해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 그러니까 공평하고 형평성을 최대한 대학교에서 맞춰주는 게 맞지만 그거를 100% 만족하고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좀 무리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감수해야 돼요. 그 고민할 시간에 자기 컨디션 조절하는 게 나아. 그리고 하물며 수능 같은 경우도 우리 저번에 탐구의 선택만으로도 점수가 막 갈렸잖아요. 네, 최고 표점이 막 다르고. 그러니까 수능도 하물며 공평하지 않아. 자기가 그냥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선택만 했는데 점수가 최고 표점이 아주 낮은 과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어떤 전형, 그리고 요즘에 많이 대세가 된 비실기 전형이 남들이 하기 때문에 또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전형을 좀 신중히 판단해서 선택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반드시 보셔가지고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선택하는 게 좋은지. 그럼 이거는 공평할 수가 없어요. 네. 삶이 그래. 아니 뭐 게임 하나 해도 게임에서 아이템이 나오는 게 다 똑같이 나오지 않잖아. 그래서 뭐 요즘에 뭐 가챠 게임은 다 확률이니까. 누구는 좋은 거 나오고 나는 못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확률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자는 거지. 그래서 올해 뭐 다시 입시를 시작하거나 그다음에 지금 뭐 안타깝게 대학교를 실패하신 분들은 상처가 크겠지만 그래도 좀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시 이제 준비를 해야죠. 만약에 다른 계획이 있다면 뭐 그걸 하시면 되고요. 뭐 어떤 선택이든 다 괜찮아요. 혹시나 난 이거 하나 잔소리를 해주고 싶은 게 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부모님이 뭐 집이 너무 가난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우리 옛날 대학 때 그 선생님이 해줬던 그 말이 전 되게 많이 생각나는데, 학생일 때 부모님한테 배움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 건 쪽팔린 게 아니다. 그럼요. 학생을 졸업한 뒤에 네가 사회생활을 해야 될 때 부모님한테 돈을 받는 게 쪽팔린 거지. 그래서 그 돈으로 차라리 공부를 해라 그래서 우리 대학교 때 알바하지 말라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고등학생 정도면 부모님한테 받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2년 하지 말고 1년에 끝내서 진짜 제대로 해서 끝내면 되니까. 그게 남는 거 아닌가. 그리고 부모님들이 저도 이제 부모니까 아빠고 자식한테 돈 쓰는 거 안 아깝습니다. 우리 엄마 엄청 아까워해. 그거는 저기 우리 좀 돈 쓰기 아까운 아들이야. 그렇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근데 보통은 부모들이 자식한테 돈 쓰는 거 안 아까워 하는데 요즘에 뭐 경기도 안 좋고 사정이 안 좋으면 그게 이제 부담이지. 못 해주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당연히 존재해요. 저도 딸아이가 뭐 비싼 거 사달라고 하면 안 돼 막 이러고 말거든요. 아빠 페라리 근데 막 이렇게 사주기 아까운데 비싼 것들이 있어. 그런 거는 좀 나는 안 되겠어 이건. 근데 속으로는 내가 여유가 많으면 당연히 사줬겠지. 막 샤넬백에 8살이 9살인데요. 9살인데 너무 그거 사주기 그렇잖아. 아빠 그쵸. 샤넬백 아니야. 근데 공부한다는 거에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잘 돼서 부모님한테 돌려드리면 돼요. 주지 마 그냥 내갔어. 왜 줘 그걸? 공짜로 받았는데. 사실 내 마음도 그래. 아직도 난 손 벌린다. 그럼. 네. 올해 이제 2월은 금방 가고 이제 봄이 오면 또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서 또 끝까지 가야지. 이제 진짜 제대로 정비해서 1년 신나게 달려야 되니까. 저도 겨울특강 끝나가지고요. 이제 좀 한가해지니까 좀 더 자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